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본인의 정치적 함의는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원답게 다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시라고 보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시즌 2가 되지 않겠느냐. 김대중 정신은 내 정치의 원점이다. 거기에 이제 서른 윤영찬 의원 등 측근들이 이제 좀 뒤따라오는 모습을 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또 엄중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입을 자크를 딱 닫았거든요. 자, 일단 그런데 이제 신명계 의원,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정치행보 본격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함께 검찰 정권에 맞서자.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저지하자. 세 번째, 당 혁신에 힘을 모으자.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안보만 교환하고 뭐 언제 만나겠다 갔다부터 얘기가 없어요. 조성호 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DJ가 자신의 정치적 원점이라고 했으면 예. 그 DJ의 정치적 자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원답게 다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시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충분히 협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역할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윤석열 검사 정부에 대해서 그 탄압의 앞장서는 선봉장으로 좀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간 이제 미국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과 거리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등장을 하시고 정치를 다시 선언하셨으니까 그 정치 현장의 가장 첨예한 곳에서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원들의 의사를 받아서 지금 그 독재 정부의 어떤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서 현장에서 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 대표의 태도겠죠.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시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현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같이 나서서 싸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부터 이제 신중하신 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봉하마을 평산마을까지 가겠다는 그 동선은 이미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 네. 뭔가 좀 글쎄 네. 이제 그 정치인의 뭐 행보라든가 뭐 심지어 패션까지도 다 정치적 언사인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청록색 넥타이를 미국 가실 때도 메고 오실 때도 맸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청록색은 2000년 1월 20일 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3년차 때 정당을 새로 창당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교동계의 적통 정당이죠. 그 새천년 민주당의 그 색깔입니다. 당 색깔. 이것이 이제 2003년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 을 이제 다시 만들 때까지 한 2, 3년간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도 다 나오고 민주당 쪽 사람들 얘기도 그 새천년 민주당이야말로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진보 계열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큰 주축이 됐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수당 쪽으로 이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야말로 이제 민주당계 정당이 직계 조상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때 새천년 민주당 만들 적에 김대중, 서영은, 김중권, 한강호, 한하갑, 정대철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됐어요. 이 중에 이제 정치를 현재까지 하시는 분은 정대철 헌정회장분이 없으시고 다 정계 은퇴하셨죠. 이분이 사실상 DJ의 적자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정대철 헌정의장은 근데 이재명을 반대해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 당하고 합쳤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당 쪽으로 가셨는데 여하튼 그때 정대철 씨의 비서실장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였죠. 그래서 굉장히 아끼세요. 저도 정대철 전 대표를 가끔 뵀는데 굉장히 아끼시는데 여하튼 본인의 정치적 함의는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재명은 듣보잡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배 부위원장.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정치 재개의 의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발언과 행보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대선 패배의 책임, 그리고 좁게 들어가면 대선 후보 경선 패배 책임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행보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민주당의 중심이면서 또 호남의 중심입니다. 본인도 호남입니다. 그래서 일단 호남 세력 그리고 동교동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대권 도전 행보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은 엄연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검찰의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의 계파 갈등 또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되면은 총선에서 패배한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없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의 미래도 없다. 제가 하나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계보 보수로 사실상 모셨던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도와달라고 할 때 계속 토굴에 직감해서 외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힘을 합쳐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 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이낙연 대표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민주당 분들의 이제 패널 분들 발언을 보면 엄청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여나 이낙연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행보를 하실지 안 하실지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예전처럼 좀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면 저는 우선 당내 헤게모니부터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당원들의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당내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이낙연 대표 곁에 있는 뭐 서른 의원들 이런 분들은 사실 약간 저번 전당대회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 많이 힘을 잃으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뭐 안민석 의원, 뭐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당내에서 팬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다시 정체를 재개하려면 이런 분들과의 화합 또는 어떤 그 내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아직까지 대중들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경제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력 행사는 없고 그런 이미지에 기대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시즌2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국민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게 뭐 대권이라든지 당내에서 행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